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에도 연끌 현상이 있다. 특히 대구에도 연끌 현상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났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끌 현상은 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금이든 은이든 있죠. 주식이든 간에 투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경계해야 될 게 조바심입니다. 그렇죠? 누가 얼마를 벌었다 하더라, 뭐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런 현상을 연끌 현상이라 하는데, 뭐 서울에서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뭐 6개월, 1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있죠. 연끌까지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바심이죠. 특히 뭐 20대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30대에 보면 좀 조바심했죠. 혈기왕성한 나이에 나도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연끌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물론 이것도 신문기사 내용이고, 신문기사가 좀 어떤 집중 보도를 조명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타이틀을, 제목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고, 일단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통계적으로 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조금 더 거래되고 전월 대비 조금 더 20, 30대가 많이 샀다고 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시청자분께서 있죠. 20, 30대가 혹시, 물론 30대 분 같은 경우는 제 시청자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대구에도 연끌 현상, 20, 30대 아파트 구매량 및 비중 늘어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뭔가 하면 30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30대가 대거 뛰어들면 더 이상 이제 받쳐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 7월에 대구에 보면 이 30대의 대구 지역 아파트 구입 비중은 전체 거래 5,850건 중에서 25.5%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월, 그러니까 6월달이죠. 6월달 이 30대가 샀는 비중을 보니까 한 23% 되는데 2% 더 늘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년 동월이니까 2019년도 7월달 대비 봐서도 한 2% 늘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는 것 같은데, 2% 더 늘었다 해가지고 연끌 현상. 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조바심을 내서 아파트를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문 타이틀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20대는 뭐 살 일이 잘 없을 거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 거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루빨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만은 그렇게 너무 많은 융자를 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30대 초중반이면 앞으로 기회는 많죠. 사실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를 한다고 하면 자기 수입이나 경제 여건에 맞게끔 아파트를 사야 되지, 영혼까지 연끌해가지고 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달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보면 20, 30대가 1494건, 40대가 1686건, 50대도 1430건 이랬습니다. 60대 752건, 70대 이상이 410건이다. 비율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40대 다음으로 20, 30대가 많다. 20, 30대를 합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대가 순위로 봐서는 50대 다음에 30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조금 많았다 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 30대가 아파트 구입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신문 기사가 있죠. 신문 시청하시는 분으로부터 좀 조명을,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달서구는 달서구 인근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서구 많겠죠. 수성구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 그 다음에 북구, 동구, 뭐 중구, 서구, 남구 순으로 이렇게 많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끌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경제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경제인데, 물론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입니다만은, 일단 코로나 사태가 언론에 많이 조명되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렇지만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사태만큼은 많이 보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있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가 볼 때는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풀고 전 국민에게 줄 거냐, 선택적으로 줄 거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 정책을 펴가지고 경제를 살릴 거냐에 대한 어떤 치밀한 계획이 지금 정부는 하고 있겠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 보건위기, 그러니까 커튼 뒤에 가려진 국내 경제가 지금 참 자영업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 중심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죠. 제 지인들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이 몇 분 계시는데 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경제신문과 일간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 봤는데, 다른 기사에 비해서 경제에 대한 그런 기사는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10만원 겨우 벌었다, 자영업자만 주고 나가는, 특히 서울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청와대 청원 본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에 코로나까지 투잡 뛰는 중소 직원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외식은 거의 잘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도 그렇죠. 모임도 잘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코로나 직격탄에 텅 빈 거리에서 3개월 새 서울 상가가 2만 개에 배업됐다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뭡니까? 대구가 제가 볼 때는 3월달, 4월달 상당히 잘 하지 않았나.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 소시민, 특히 대구 시민이 어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70% 이대로 가면 폐업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썼는가, 대형마트 막아도 소상공인의 40%만 갖다 가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만약 연끌해서 집을 사게 되는 경우에 나의 직장이 안정성입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내몰리게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상당히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럴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서울도 그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연끌까지 해가지고 굳이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 같은 경우 특히 2021년 가을부터 22년, 23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분양 대기 물량도 상당한데 굳이 연끌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집을 못 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좋은 아파트부터 시작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30대는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기 경제 여력에 맞는, 설사 집이 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20년 30년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 여건, 경제 여건에 맞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게 맞지 연끌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30대를 보냈습니다만은 30대에 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타인과 비교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있죠.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 30대 초반에 있죠. 누가 50평대 아파트 산다 하더라, 부모 도움으로 산다 하더라 하는 거겠죠. 세월 지나고 보면 과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지나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자. 그렇죠. 그래서 연끌만은 제가 볼 때는 말리고 싶다. 그러니까 연끌을 할 바에는 마음 수양을 해가지고 있죠. 조금 욕심을 덜 부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조그마한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 역세권 인근에 있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거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대구에도 지금 뭐 1억짜리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뭐 8천만원짜리 9천만원짜리 아파트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해도 있죠. 뭐 40대 50대 되면 또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있죠. 지금 나의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지방 경제, 대구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끌한다. 저는 말리고 싶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아파트를 사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볼 땐 2년 동안 원금 이자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원금 이자를 미리 준비해. 그럼 2년은 너무 과하다. 안 되면 1년치라도 원금 이자를 준비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리스크, 즉 위험이 닥치더라도 견뎌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치 원금 이자하고 남겨두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아파트, 뭐 신축은 아니더라도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더라도 뭐 학군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역세권 인근에 찾아보면 있죠. 한 30년 된 아파트는 뭐 1억 내외 아파트도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30대 같으면 뭐 자기 모은 돈 하고 해서 굳이 연끌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죠. 30대 초반에 뭐 친구들 외제차 모으고 다니는 거 있죠. 그 지나가 보면 있죠.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보통 이제 이런 거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제 차를 좋은 차 모으고 다니는 거지. 조금 물론 뭐 그때 그런 생각할 수 있으면 대단하겠지만 뭐 다른 여러 말로 말하기 싫으니까 차를 좋은 차 모으고 다니면 저 친구 성공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내실 있는 30대가 중요한 거지. 후대만 멀쩡하죠. 30대는 지나고 보면 정말 어리석고 불필요하고 정말 의미 없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30대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차를 몰고 싶고 뭐 집들을 해도 있죠. 좀 더 좋은 집에서 친구들을 모아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만 정말 부재부다. 그렇게 했는 사람 치고 있죠. 잘 되는 경우보다 못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큰 집을 산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0.1%에 되는 의사들도 사실 30대 초반에 있죠. 자기 힘으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35대 가지고 있죠. 35대가 집도 못 삽니다, 사실은. 그렇죠? 물론 살 수는 있죠. 한 20평짜리, 뭐, 한 30년 된 거는 인터넷 월급 받아가지고 용자네가 살 수 있겠습니다만 못 삽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30대 초반에 큰 평수를 산다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샀다는 경우는 이제 20대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다. 로또가 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되는 경우나 부모 도움 없이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실상 내막을 따져보면 본인 힘으로 한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 20대에 아주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는 케이스 외에는 잘 없다. 그래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인생은 길다. 예술은 모르겠고 인생은 길다. 기회는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0대 여러분 연끌하지 맙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